힐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아들만 있는 엄마들은 딸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기 마련이죠. 재미없고 무뚝뚝한 아들 둘만 둔 저도 그랬습니다. 딸이랑 친구처럼 살갑게 지내는 엄마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70을 바라보는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을 수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딸 같은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큰 아들 녀석이 하필 군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물론 직업이 군인이라고 해도 성격이 다정하거나 애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큰며느리는 누가 봐도 군인일 것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네요. 그도 그럴 것이 큰며느리가 처음 몸을 담았던 병과는 직접 몸으로 뛰고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전사 출신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아들에게 대강 들어보니까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술은 밥 먹듯 훈련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자들도 하기 힘든 고된 훈련을 받아온 며느리한테 애교가 많은 막내딸처럼 굴길 바라는 건 저의 큰 욕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며느리의 보직이 너무 위험한 곳이 아닌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임무로 변경이 됐다는 점이었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처음 본 며느리기도 했고 또 제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여쁘게 보이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꿈은 접어야 했지만 무뚝뚝한 성격 속에서 느껴지는 다정다감함에 제 마음을 열었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랑 피부샵 한번 가려는데 어떠십니까? 피부샵?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굴에다 좋은 거 발라주고 팩도 하고 그러는 거 말이니? 네, 제가 좋은 곳을 미리 알아뒀는데요. 어머니랑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네가 웬일이니? 화장품이라고는 로션이랑 위장크림만 바르는 네가 그런 곳도 다녀? 저도 여자입니다, 어머니. 장기훈련 마치고 나면 가끔 가서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나야 좋지. 우리 며느리랑 그런 데서 피부 관리 받으면서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얼마나 좋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시는 걸로 알고 추진해보도록 할게요. 큰며느리도 적응하느라 꽤 애를 먹었을 겁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던 애가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게 어디 쉽겠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체질이라서 그런지 며느리는 스스로 제게 다가와 고부간의 어색함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자꾸 정이 가더니만 어느새 큰며느리와 함께 시장도 보고 찜질방에 가서 수다를 떠는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두 사람은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고 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뚝뚝한 아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어찌됐든 큰아들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 이제 작은아들만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네요. 작은아들은 큰애와 또 다르게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았고 술 한 잔도 못하고 말수도 적어서 제 생각에도 여자를 만나는 게 영 힘들어 보였어요. 본인이 크게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솔직히 연애나 결혼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랬던 작은아들이 모처럼 온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불쑥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올해 안에 결혼하려고요.
곧 인사시켜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니까 두현이 네가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네, 그렇게 됐어요. 다음 주 주말에 엄마 작은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인사드리러 올게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하겠단 말이지? 처음엔 작은 아들의 말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연애는 영 쑥맥인 줄로만 알았던 녀석이 갑자기 작은 며느리를 보게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작은 애의 깜짝 발표를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제일 먼저 큰며느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도련님, 언제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셨어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수님이랑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예? 그럼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는 분이 군인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기 짝이 또 군인이라는 작은 애의 대답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제 인생의 군인 며느리는 하나면 충분한데 또 군인 며느리라뇨. 아니, 두현아, 그게 진짜야? 네 여자친구가 직업군인이라고? 네,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직업군인이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아니, 그렇긴 한데 하필이면 또 군인 며느리가 뭐랍니까? 군인이 싫다는 게 아니라 여태 무뚝뚝한 큰며느리랑 친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렸는데 둘째 며느리까지 군인이라니까 괜스레 까마득한 거죠. 그렇다고 겨우 결혼을 결심한 애한테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꾹 삼키고 그저 잘 생각했다는 말로 제 속마음을 대신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습니다. 온 가족들의 시선이 예비 며느리에게 모아집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가족들 예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역 군인이라고 해서 부드럽지 못하고 사여가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낯을 가리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두현 씨랑 예쁘게 만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정말 반가워요. 네, 어머니.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피부가 정말 고우세요. 두현 씨 누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아유, 빈말이라도 정말 고맙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진심입니다. 피부가 너무 하얘서 반짝반짝 윤이 나시는걸요? 말 한마디 한마디 어쩜 그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지. 군인이 아니라 마치 사근사근한 유치원 선생님 같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무뚝뚝한 작은 아들과 연애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체 성격이 밝아서 식구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특히 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큰며느리에게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두현 씨한테 형님 되실 분이 군인이라는 말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 인연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세요? 네, 저는 공군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특전사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병과를 선택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 네. 원래 몸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큰 며느리와 예비 작은 며느리가 서로의 군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눕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괜히 흐뭇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군인 며느리를 둘씩이나 들인다는 게 좀 꺼려졌지만 성격도 괜찮고 첫째 며느리와도 은근히 잘 맞는 것 같아서 근심이 좀 지워졌어요. 사실 애들 결혼할 제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애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면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또 딸 같은 며느리라는 제 작은 소망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작은 애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둘째는 결혼을 하게 됐고 작은 며느리는 정식으로 저희 집안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근무하는 곳이 제가 사는 지역과 멀지 않아서 신혼집도 가까운 곳에 얻게 됐어요. 제 입장에선 애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다행히 작은 며느리도 워낙 살가운 성격이라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글쎄, 우리 작은 며느님이 무슨 꿈을 꾸셨을까? 우리 어머니랑 정말 좋은 곳에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꿈인데도 얼마나 생생하던지 꿈에서 딱 깨자마자 이번 주말에 어머니랑 무조건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유, 그랬어. 우리 둘째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걸 어떡해요? 하는 수 없죠. 얘는 정말. 작은 며느리의 애교에 마음이 봄날 산들바람처럼 따뜻해집니다. 정말 막내딸이 있었다면 딱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작은 며느리랑 시간을 보내는 재미에 푹 빠져들고 있었죠. 하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제 그런 행동이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큰 며느리가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앗간에 갔을 때였습니다. 묵은 쌀이 많아서 가래떡을 뽑으려고 방앗간에 가게 됐는데요.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떡 나오면 일부러 썰지 마시고 그냥 썰어달라고 하세요. 여기다 말씀드리면 기계로 다 썰어서 해줘요. 아, 그래? 요새는 그렇게 다 해주나? 난 가래떡이 굳기 전에 미리 썰어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요. 요즘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요.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썰어요? 그러자 큰 며느리가 불쑥 나서더니 작은 며느리의 말을 딱 자르는 겁니다. 동서, 방앗간에다 떡 썰어달라고 하면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아? 이거 다 썰으려면 몇만 원은 더 들어간다고. 이게 다 묵은 쌀 아끼자고 하는 건데 떡 뽑는 비용, 떡 써는 비용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 그렇구나. 공짜로 썰어주는 게 아니야? 그럼 좀 그렇긴 하지. 네, 어머니. 그냥 우리 셋이 도마에 올려놓고 썰면 금방 썰어요. 여기다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제 작은 며느리가 반론을 제기하더군요. 아니죠, 형님. 이거 다 썰면 한참 걸릴걸요? 어머님 손목 아프신 거 모르세요? 떡 써는 비용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요. 그냥 간편하게 썰어달라고 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동서는 그러고도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 군인이 이렇게 힘쓰는 일을 싫어해서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겠어? 네? 아니, 무슨 떡 써는 일에 임무 수행까지 나와요. 그리고 전 형님이랑 병가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게 힘쓰는 일 없거든요. 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야. 군인이라면 무슨 일이든 부딪혀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냐고. 형님은 첨단 국방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무식하게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세요? 제가 보기엔 형님 정신 상태가 더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네, 저는 원래 할 말 다 하는 편입니다. 방앗간에서 두 며느리들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이는데 순간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로 왜들 그러냐며 제가 핀잔을 주고 나서야 두 며느리들이 다툼을 멈춥니다. 감정이 상한 두 며느리들이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방앗간을 나섭니다. 가래떡을 한 바구니씩 들고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그때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죠. 두 며느리들 사이엔 제가 모르는 알력 다툼 같은 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작은 며느리한테만 관심을 두고 있었나 싶은 반성도 들더라고요. 큰 며느리 입장에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셈이니 나름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간 시어머니한테 살가운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족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밉게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큰 며느리나 되니까 참고 있었던 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골마온 감정들이 공교롭게도 방앗간에서 터지고 만 것이었죠. 이제는 큰 며느리에게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이 같은 군인이니까 마냥 잘 지낼 거란 생각은 섣부른 것이었어요.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엄연히 여자들이고 여자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질투를 느낄 수 있는 법이죠. 시어머니인 제가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고 행동해야 했던 겁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감정이 많이 상한 모양이더라고요. 방앗간 사건 이후 작은 며느리를 대하는 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뭐랄까요? 마치 선임병이 후임병을 다루는 것처럼 작은 며느리에 대한 큰 며느리의 군기잡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간 수더분하고 털털한 줄로만 알았던 큰 며느리가 작정을 하고 군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던 경험이었네요. 동서, 난데 오늘 왜 시어머니 집에 오지 않았지? 금일 김장 100 포기한다는 말 듣지 못했나? 형님, 저 요새 군소 검열 기간이라서 바쁜데요. 어머니한테도 양해를 구했고요. 분단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바쁘지 않을 때가 어딨어. 동서는 이 나라의 군인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야. 두 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동서의 임무라는 생각 안 해봤어? 형님, 저 너무 바빠서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다고요. 형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 군인 정신 몰라? 군인 정신! 김장을 담그러 온 큰 며느리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작은 며느리한테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온 집안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크게 통화를 하는데 제 심장이 다 벌렁거리더라고요. 아유, 큰애야. 작은애 못 온다고 나한테 미리 말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애를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니?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응? 아닙니다, 어머니. 동서 응석 다 받아줬다가는 나약해지기만 할 뿐이라고요. 동서 교육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지켜만 봐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다그치면 작은애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버티지 못했다면 동서는 군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교육을 잘 시켜놔야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 제게 맡겨만 주세요.
좀처럼 제 말에 토를 달지 않는 큰며느리가 고집을 피우는데 정말 못 당하겠더라고요. 작은 며느리의 태도와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에 고개가 절로 저어집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저러는데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를 잡으려나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사이 작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작은 애가 눈물을 쏟으며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요새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툭하면 나오라고 해서 잔소리를 쏟아내고요. 또 어느 날은 정신교육을 한답시고 전화를 걸어서 밤새 잠을 못 자게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형님이니까 참고 넘겼는데 자꾸 저러니까 저도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며느리의 혹독한 교육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며느리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참겠다며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전 두 며느리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이었고요. 얘 큰애야. 네가 작은애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알겠지만 걔도 며느리가 처음이잖아. 모자란 게 있으면 좋게 타일러야지. 그렇게 뭐라고만 하면 되겠어? 너무 심하게 다그치지 말아라.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찬밥 신세가 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혹한기나 천리행군 같은 고된 훈련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고요. 아휴, 그랬니?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 나는 그냥 이제 막 시집온 작은애가 잘 적응하라고 그랬을 뿐이라고.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대로, 작은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대로 각자 입장만 내세우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면 다른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 있자니 두 며느리의 갈등이 깊어질 것만 같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네요. 두 며느리는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 한번 나누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의 갈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아들들도 그저 묵묵히 밥숟가락만 들었고요. 그러니 제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괜히 이런 말 저런 말을 해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냉장고에 들어온 것처럼 냉랭한 분위기는 쉽사리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작은 며느리가 떡국이 담긴 그릇을 옮기다가 와장창 깨먹고 만 겁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벌컥 화를 내고 나선 거죠. 동서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녀? 군인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되겠냐고. 형님, 왜 말끝마다 군인 그러는 거예요? 군인은 사람 아니에요? 형님은 실수 안 하고 사시냐고요. 적어도 동서 같은 실수는 안 해. 그리고 상관이 지적을 하면 수용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부당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군생활 할 만큼 해봤지만 형님처럼 억지를 쓰진 않는다고요. 억지? 어째서 이게 억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이면 철저하게 계급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현역 군인이고 내가 동서보다 계급이 높은데 그렇게 대들어도 되는 거야? 이거 엄연히 항명이야, 항명.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지금은 형님 동서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 가만히 있던 아들들도 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수님! 그릇 하나 깨트렸다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럴 일이냐고요? 야, 넌 왜 맨날 재수씨 편만 드냐? 지금 그릇 하나 깬 거 가지고 이러는 거냐? 재수씨가 평소에 이 사람을 형님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형이야말로 너무 형수님 편만 들지 마.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계급장 가지고 군기 잡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여기가 군대야. 형수님이 오버하는 거라고. 얌마, 촌수로 따져봐도 이 사람이 재수씨한테 이런 대우 받는 게 맞는 거냐? 먼저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건 재수씨 아니냐고. 며느리의 싸움이 형제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웃고 떠들어야 할 명절날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이럴 거면 뭐하러 명절을 새러 와? 다들 집에 돌아가라. 더 이상 이런 꼬락선이 보고 싶지 않구나. 두 며느리의 갈등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져갔고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전 일부러 화를 내며 등 떠밀다시피 두 아들내배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이렇게라도 하면 두 며느리들의 갈등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흘렀을까. 두 며느리들한테 차례로 전화가 오더군요. 하는 말들은 둘 다 비슷했습니다. 괜히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 화 푸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잘 지내보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며느리들의 말들이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았어요. 여자들의 질투심과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한 번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큰며느리의 성격상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큰애와 작은애가 영영 화해를 하지 못하고 저조차도 두 아들내외를 따로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당초에 떠나질 않았네요. 더구나 한 달 후면 제가 칠순을 맞는 생일이었는데 그날도 두 형제와 며느리들이 각을 세울까봐 크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날 가까운 친인척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 두 며느리들이 손톱을 세우면 그런 집안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제 칠순 행사를 취소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알았어요. 제가 그 사람 잘 타이를게요. 이제 재수씨랑 툭툭 깨는 일 없을 거예요. 설마 엄마 칠순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도 두현이랑 화해할 테니까 엄마 칠순 잔치는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해요. 정말이니? 정말 그날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겠어? 너희들 그날까지도 싸우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자신 없으면 아예 취소라는 게 낫다. 알았다니까요, 엄마. 걱정 마시고 그냥 예정대로 해요. 큰아들이 절대 싸우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에 일단 예정된 칠순 행사는 진행하기로 결심했죠. 물론 불안한 마음이 완벽하게 가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며느리와 아들들이 엄마 칠순을 망치겠나 싶었습니다. 또 칠순 행사 때문에 이런저런 예약을 해둔 것도 있었고 친척들에게 미리 말을 해둔 부분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칠순 행사를 진행하긴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애들 눈치 보느라 사람들의 축하도 들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행사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더군요. 두 며느리들은 서로 눈을 흘기기는 했지만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았던 두 사람이 느닷없이 답례품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답례품 준비는 동서가 맡았지? 답례품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잖아. 그런데 소금이 뭐야, 소금이? 사람들 수군대는 소리 안 들려? 차라리 우산이나 머그컵 같은 쓸모있는 걸로 준비를 했어야지. 동선의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 그냥 소금이 아니라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아주 귀한 거거든요. 우산이나 컵 같은 건 너무 흔해서 식상하다고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세요?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군인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앞으로는 자기 실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군인이 되도록 해. 이건 취향 차이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 형님과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군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군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군인인 거야. 그걸 몰라? 그리고 고작 중위 주제에 소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건가? 형님,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내 맘에 들 때까지 동서의 교육훈련은 내가 맡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형님! 큰 며느리의 서슬퍼런 울음장에 작은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는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죠. 두 며느리의 투닥거림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제 얼굴은 창피한 집안 허물을 들킨 것 같아 화끈 달아오르고 있었네요.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이게요. 두 며느리의 싸움도 모자라 이젠 아들들까지 서로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형수는 이 사람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야, 넌 또 왜 네 형수한테 난리냐? 재수씨 단속이나 똑바로 해. 답례품으로 소금 조가리가 맞긴 하냐? 소금이 어때서? 다들 좋다고 난린데 왜 시비야? 참나, 누가 좋다고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형, 아무리 자기 와이프라지만 편들 걸 들어.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왜 자꾸 계급 타령하는 거냐고. 여기가 군대야? 자식이? 엄마 앞에서 목소리 높일래? 형 목소리가 더 크거든? 잔치를 하려다가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더라고요. 칠순이 뭐가 대수라고.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는 게 훨씬 속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비는 다툼이 되고 다툼은 싸움으로 커져가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이러다간 형제지간끼리 멱살잡이를 할 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두 며느리와 두 아들들의 싸움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더군요. 가뜩이나 다리에 힘도 없는데 이런 꼴을 보고 있자니 맥이 탁 풀립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구두발 소리를 따각따각 내며 아웅다웅하고 있는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려봤더니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멋진 제복을 입고 있길래 전 싸움을 말리러 온 행사장 관계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를 본 큰며느리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노신사를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이는 겁니다. 필승! 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큰며느리의 경례를 받은 노신사가 큰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자네가 그 김소령인가? 일전에 특전여단에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단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전 사령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단장님이 여길 어떻게...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큰며느리의 상관 같더군요. 그런데 왜 이분이 제 칠순잔치에 참석을 하신 건지 언뜻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숙이 숙이더라고요. 사부인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딸애를 보내놓고 이렇게 인사드려 송구하네요. 이렇게 좋은 날 진작 축하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번뜩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바깥사돈,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었어요. 상견례와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만나는 거라서 얼른 생각이 나질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제복까지 입고 계셔서 더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바깥사돈도 딸처럼 군대에 몸담고 계시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큰며느리의 직속 상관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돈께서 칠순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 직접 축하를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제 딸을 무척 아껴주신다는 말은 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애가 군 생활만 할 줄 알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뻐해 주신다니까 아버지로서 참 든든하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사돈. 작은 애가 참 살갑고 다정해요. 덕분에 저도 웃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사돈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큰며느리의 표정이 복잡해지더군요. 큰며느리도 자신 앞에 별을 단 직속상관이 나타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동서의 아버지일 줄은 더더욱 몰랐을 테고요. 바깥사돈이 큰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소령, 자네가 우리 딸애를 형님으로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면서? 모름지기 군인은 무슨 일이든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야. 특전사 출신인 자네가 잘 해주리라 믿네. 네, 물론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동서는 제가 더 특별히 보살피겠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은 큰며느리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이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바깥사돈이 계셔서 큰 소리로 웃지는 못했지만 쩔쩔매는 큰며느리의 모습에 정말 웃음을 찾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바깥사돈은 일부러 제 칠순잔치에 찾아와 주셨고 거금까지 주고 가셨어요.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참 송구스럽더라고요. 바깥사돈이 가고 나서 큰며느리가 작은며느리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동서 아버님이 박 여단장님이셨어?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여단장님이라면 거의 내 직속상관이나 다름없으신데. 제가 형님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형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죠 뭐. 아, 그랬구나. 그래도 형님, 저 교육훈련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모자란 동서면 그 교육 100번이라도 받아야죠. 뭐? 참나, 누가 동서한테 모자라다고 그랬어. 그냥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좀 있구나, 그런 정도지. 그럼 저 이제 형님한테 진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소령님 이렇게 불러드려요? 아, 참,
동서도 당연히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당연한 걸 왜 물어? 확실하죠? 틀림없죠? 진정한 군인은 빈말하지 않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두 며느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픽 실웃음을 터뜨립니다. 작은 며느리는 애초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형님의 직속 상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형님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마음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네의 갈굼과 핍박에도 끝끝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 사실을 몰랐던 큰며느리는 자신의 옹졸함에 무척 부끄러워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동서보다 계급만 높았지 속은 동서가 훨씬 깊다고요. 배울 게 아주 많은 동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의 갈등은 이 사건으로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잘하느라고 아주 눈꼴이 시릴 정도랍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날은 새카맣게 잊은 모양이에요. 며느리들의 봉합으로 두 아들놈들도 금세 화해를 하더군요. 저로서는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들 곁에 있는 것도 아닌데 형제들끼리 의지하고 우애 좋게 살아야 하잖아요. 여자들의 권력 싸움 때문에 형제들끼리 얼굴 안 보고 살 뻔했으니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쓰려내렸겠습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지만 그땐 저도 정말 앞이 깜깜했었답니다. 자식들의 싸움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군인 며느리를 쌍으로 들였다가 혼쭐이 난 제 경험이 어떠셨는지요?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